이를 작물로 계산하면 총 780관이나 되었다. 당시 형법인 대명률에 따르면 수수한 뇌물이 80관에 이르면 교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최대의 뇌물 게이트 사곡 조말생편입니다. 1370년 고려 공민왕 때 태어나서 1447년 세종 때까지 77세를 살았다. 고려시대 때 서문관정을 지낸 조이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다. 이름이 끝말 말생으로 그만나차고 말생이라고 지었다가 5년 뒤에 동생이 하나 더 생겼다. 막내 동생의 이름은 조종생으로 마칠 종자였다. 그 집안의 코믹한 가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조말생은 개성에 살면서 책을 가까이 하고 유학 경전들을 탐독했다. 정몽주의 직계 제자인 예문관 대제작 조용의 문화에서 수학했다. 31세인 1401년 문과에서 당대의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던 이적과 윤회를 제치고 장원 급제해 명성이 높아졌다. 태종이 왕으로 등극하고 처음 실시한 과거에서 조말생은 수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개국 이후 네 번째 장원 급제자로서 명함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조말생은 장원에게 주어지는 종류품, 요물, 고부사, 별수를 거쳐 감찰, 정원, 헌납, 이조, 정랑 등의 요직을 도맡으며 출세길에 올랐다. 요물고는 왕실의 미곡을 관장하는 관청이었으니 그는 출사하자마자 임금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33세인 1403년 황제가 된 명나라 영락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하등 극사로 북경에 가서 황제의 고명과 인장을 받고 돌아와 태종을 기쁘게 했다. 당시 태종은 어찌나 흡족했던지 기국왕 사신 일행에게 큰 상을 내리면서도 오히려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정도였다고 한다. 37세인 1407년에는 문과 중시에서 2등으로 급제하여 종사품 전농부정에 제수되었고 사헌부 장령, 직제약 등을 역임하는 등 태종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40세인 1410년에 태종은 신빈 신씨와 사이에서 낳은 정정옹주를 조말생의 장남 조선에게 줘 태종과 조말생은 사돈지간이 된다. 41세인 1411년 조말생은 조항지처를 버리고 부잣집 딸에게 다시 장가들어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면직되었지만 곧 복직되었을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자랑했다. 그의 승정은 동부대원에 임명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지신사가 되었다. 48세인 1418년에 조말생은 2조 참판을 거쳐 병조 판서에 이른다. 당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긴 했지만 정권을 쥐고 있던 상황 태종은 국가의 중요 사안을 오직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 병조판사 조말생 세 사람과 상의하여 처리했다. 그런 만큼 조말생의 위치는 무디 신료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 완료된 1419년 6월에는 어명으로 대마도는 조선 땅이며 경상도의 계림에 속한다는 서찰을 대마도주에게 전하고 오기도 했다. 56세인 1426년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잠시 실각한다. 조선 최대의 권력형 뇌물수수죄로 노비를 받은 대가로 나라 이권을 사적으로 넘겼다는 혐의였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44세인 1414년에 조말생이 승정원에서 형방승규로 복무할 때 사건이 시작된다. 당시 김도련이라는 자의 할아버지 김월룡은 친구인 김생과 함께 한길도에 가서 항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김생이 현지에서 엄청난 전답과 천여 명의 노비를 가진 갑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김도련은 이를 발치하기 위해 음흉한 계획을 꾸민다. 김도련은 김생이 본래 할아버지 김원용의 노비였는데 한길도로 달아났다면서 노비 문서를 위조한 다음 형조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형방승지로 형조를 담당하고 있던 조말생은 그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고 형조 관리들을 포섭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김생의 후손 426명이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고 그들의 재산이 모두 김도련의 차지가 되었다. 태종대에는 조말생이 지능적으로 관련자들의 입을 막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조말생도 청렴결백한 관리로 행사하면서 조정에 들락거렸다. 그런데 8년 후인 1422년 그를 총애하던 태종이 승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안이 풍비박산났던 김생의 손자 김덕경이 사건의 주모자인 김도련을 고소한 것이다. 그러자 당시 병조판사였던 조말생은 또다시 김도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리들을 사주하여 판결을 몇 해 동안 지연시킨다. 4년 후인 1426년 사헌부에서는 김도련 노비 소송 사건에 조정 중심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탐지했다. 주도 면밀한 내사 끝에 혐의를 확보한 사헌부 관리들은 우의정 조연, 곡산부원군 연사종, 병조판사 조말생 등이 김도련에게 뇌물을 받고 그를 비호했다며 임금에게 고발했다. 그 중에서도 조말생의 재상이 특히 무거우니 일벌 100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련의 노비 증여 내역을 살펴보면 자의정 이완이 4명, 우의정 조현이 15명, 복산부원권 연사종이 10명, 병조참이 조성덕이 8명을 받았고 조말생은 36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말생이 사헌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인을 협박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조말생의 아들 조선이 사람을 풀어 대사헌의 집을 드나들던 승려 만우의 시종과 노비를 잡아 구타하고 위협하여 조말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던 것이다. 분개한 사헌부에서는 계속하여 조말생의 여자를 캤다. 그 결과 조말생은 지시사로 있을 때 공충에게 토지를 대가로 만호 배수를 주었고 병조 판서 때는 보충군 서철에게 은과 비단을 받고 대부 배수를 주는 등 매간 매직의 횟수나 대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사헌부에서 집계한 그의 뇌물수수 총액은 김도련의 노비 41명, 흑반색의 노비 4명, 양민의 노비 3명, 공충의 토지 2결, 허충의 토지 1결, 이무의 토지 1결, 서철의 비단과 은병 등이었다. 이를 작물로 계산하면 총 780관이나 되었다. 당시 형법인 대명률에 따르면 수수한 뇌물이 80관에 이르면 교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말생은 교형의 10배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것이다. 사헌부에서는 조말생을 법대로 즉시 교형에 처하라고 추천해야 했으나 세종은 선대왕이 아꼈던 신하라는 이유로 한사코 반대했다. 대신 관리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직첩을 빼앗고 충청도 회인도로 귀양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사헌부에서는 그렇다면 조말생을 살리되 이마에 낙인을 찍으라는 상소도 올리고 평생 한양에 들어올 수 없게 하라는 상소도 올렸으나 세종은 그 모든 상소를 끝끝내 거절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종은 2년 후인 1428년에 조말생을 사면하여 유배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430년 세종은 조말생의 직첩도 돌려줄 것을 명했다. 직첩을 돌려준다는 것은 관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뜻이다.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음관들이 공 앞에 멍석을 깔고 전원 사직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세종은 건도를 행하겠다 라는 말까지 하며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결국 2년 후인 1432년 세종은 조말생에게 중추원 동지사를 제수한 다음 이듬해 초 곧바로 한길도 관차사로 임명한다. 이때 그의 나이가 63세였다. 이때 여진족을 격퇴하기도 했으나 그의 겨울 병으로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지충수 원사, 예무관 대제학 등을 경영했으며 삼도 도수무사로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일대의 축성 작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세종시대의 재상들이 대개 그랬지만 조말생도 장수하여 1439년 대장을 하사받았고 70이 넘은 고령의 고위관료들이 들어가는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72세인 1442년 숭록 대부가 되었다. 만년의 조말생은 자신의 오점인 뇌물 사건에 대해 자신이 무죄인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조말생의 행정 능력과 수완을 높이 사서 살려주었고 존경했지만 그의 부패함은 묵과하지 않았던 세종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조정에서 꽤 오래 일한 신하인데도 끝내 정승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뇌물 사건의 타격이 컸다고 볼 수 있다. 74세인 1444년 무렵부터 나이가 들어서 지속적으로 세종에게 사직하겠다는 청을 올렸으나 세종은 이 또한 들어주지 않았다. 사직 상소를 끈질기게 올렸지만 전부 거절당하고 1447년 4월에 사망했다. 향년 77세였다. 특히 마지막 상소는 죽기 몇 개월 전 풍절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할 것 같을 정도로 힘드니 제발 사직시켜달라는 내용에서나 이마저 세종은 거절한다. 세종은 조말생의 비리를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존경한다. 그렇다면 세종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국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세종은 이미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있었다. 세종은 북방 오랭캐의 잦은 도발에 대한 응징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조말생만한 적임자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조말생을 사면시키고 이듬해 초 곧바로 한길도 관차사로 임명한 것이다. 그에 반대했던 신하들도 이 점을 인정한 듯 무리한 탄핵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조말생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에 있다. 원래는 남양주시 근곡동 홍릉 자리에 있었으나 고종 황제가 1900년 본인의 묘 자리를 현 홍릉토로 공표하여 조말생의 묘는 수석동으로 이장되었다. 지금까지 사곡 조말생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